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한수님께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2부를 맡게 된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거래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이 거래량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량만 봐서도 뭐 다른 지표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게 매수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은 지식 가져가신다라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수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내용이 있죠. 뭐 지지선과 뭐 저항선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선 말 그대로 캔들이 떨어질 때 이거를 이렇게 받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항선이죠.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못 뚫어서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 천장을 못 뚫는 채널, 그다음에 추세선, 아까 제가 이더리움 갖고 이렇게 선 두 개 그어가지고 채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추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캔들도 어떤 모양을 가지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거래량으로 넘어갈 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네요. 자, 거래량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자산군의 지분이 거래되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체결할 때마다 이 총 거래량에서 매매 매수가 누적된다라고 합니다. 가격의 변동의 과정 속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거래량이 적을 때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조지표에서 거래량을 클릭해요.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요거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흔히 보는 이 업비트 지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FX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창이 뜨는데요. 창에다가 이 거래량을 치셔도 되고, 뭐 좀 쓸데없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볼륨이라고 쳤네요. 이렇게 볼륨이라고도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이 점선이 거래량 감소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선을 이어서라도 보이시는 것처럼 꿀렁꿀렁거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격은 안 나타났지만 가격도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꿀렁꿀렁거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 이거에 대한 좀 간단한 캡처를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상승. 아까 가격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래량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상승,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터지는데 아까 뭐 꿀렁꿀렁거리겠지만은 거래량이 상승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꿀렁꿀렁거려요. 꿀렁꿀렁거리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왔을 때 가격 상승, 거래량이 하락, 가격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랑은 좀 별개일 거고, 혹은 여기서도 좀 찾을 수 있지만 여기가 더 잘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점차 여기서도 하락을 할 거고요. 터져주니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죠. 그 다음에 또 터져주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거래량이 하락을 하니까 가격 자체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갑자기 우리가 하루에 보여줄 수 있는 거래량이 10이라고 쳤을 때 갑자기 1 매일마다 1 치다가 갑자기 뭐 한 5가 떠요. 6이 뜨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관심이 없던 것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제 올라갈 정도의 흐름에 왔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 상승과 뭐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엔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빠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올라간다. 좀 길게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점점점 하락을 하면서 순리대로 떨어지는구나라고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반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길게 봤어요.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땐 올라갔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이겠죠. 자, 하락하는 추세에 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모습, 가장 기본적인 틀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차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거래량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우리면 이 두 개를 조합해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거래량이 터질 때 상승할 때는 우리가 매수를 들고 있을 타이밍이고 만약에 거래량이 점점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조금 꺼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걸 이 두 개를 합쳐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거래량 매수 플러스 매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량이 상승한다. 그럼 매수 플러스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고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거래량 상승은 절대로 매수세만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물량을 팔고 그 물량을 누군가 산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게 반복이 돼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거래량 상승은 절대로 매도세만 많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 물량을 사고 그 물량을 누군가 판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거 기본적인 이론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잘 하시는 분들, 거래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많이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보조 지표와 차트 패턴, 파동 함께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반전의 지표 중 하나로 참고만 돼도 된다. 앞에 이더리움 가지고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 거래를 이렇게 RSI 하면서 상다가 나왔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패턴, 그다음에 세기형 파동 패턴이 있죠. 이렇게 세기형 패턴을 하는데 이런 상승 세기형 이런 라이징 웨지라고 하죠. 라이징 웨지. 자, 제가 조금 다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량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가지고 이런 패턴에 대입을 하니까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패턴, 이제 이렇게 부딪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반대로 이렇게 상승한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래량도 상승에 부합을 했고 패턴 자체도 상승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혹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가겠다. 그럼 방금 아까 올라갔던 것들은 매도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도 좋지만 이거에 더불어서 다른 것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 매수 확률 높이는 수단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실제로 차트에 어떻게 가져왔냐라는 거 이제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즉슨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더 올라가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뭐 길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거래량이 써야 할 때 썼다라는 뜻.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여기서 뭐 빡 터져주는 게 있지 않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힘이 소화가 됐구나. 올라가야 할 힘을 좀 많이 썼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근데 하락할 때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죠.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때 매도를 못했더라면 거래량이 터지는 이 부분에서라도 매도는 들어가셨어야 된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삼각수렴.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이징 웨지나 폴링 웨지 이거 다 삼각수렴의 일종이잖아요. 이 삼각수렴도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고 삼각수렴이란 뜻은 내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하다가 결국에 얘는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는데도 생각해보니까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터져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래량 하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페이크였구나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지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라이징 웨지든 폴링 웨지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되고 얘는 거래량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거래량이 빠지는 거고요. 상승하는 추세는 거래량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는 추세여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페이크를 줬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팔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렇게 반응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상승하는 패턴이 아니라 잠깐 뭐 페이크를 주고 결과론적으로는 떨어지는 패턴이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의 최근의 가격이죠. 여기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죠. 자, 아까 비트코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채널 두 개를 끄었고 조정이 한번 왔다. 그래서 우린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 보니까 점차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 봐서는 추세 전환이 올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다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신호를 드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뭐 쉬워 보이겠지만 뭐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진다. 정말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일 전문가가 오늘 플로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좀 딱 서로 통했나 봐요. 자, 이 플로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리셨을 거라고 혹은 좀 많이 괴로워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아무래도 거래량 없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찍고 거래량이 여기 한번 터져줍니다. 빨간색 여기. 터져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하고 나서 더 이상의 이 힘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빠집니다. 쭉쭉쭉 빠지고 한번 상승할 때도 이렇게 한번 주고 그다음에 다시 빠질 때도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다시 이렇게 좀 사람들의 세간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떤 어마어마함인가요? 작년 5월달부터 시작된 이 거래 중에 역대급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해 볼 수 있는 방법.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고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이걸 매수를 권유를 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한 타임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진리카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기 3월과 4월 부분이죠. 없다가 거래량 1도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급등을 했죠. 그만큼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뜻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니까 캔들도 빠지는 모습, 가격도 빠지는 모습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만 봤을 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신호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시 반에 히든 코인 있으니까 요거 뭐 좋은 내용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